장윤정 씨의 친모가 소재 불명에 결국 수사가 중지되었다. 사망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 전달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말로 장윤정 씨의 친모가 혹시나 사망하여 관련된 내용들이 기사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올 정도이기도 한데요. 만약 본인이 이렇게 기사에 타이틀에 오르고 있다면 이 사망 여부에 대해서 입증을 해줄 만도 한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이 중심에 서 있는 장윤정 씨 입장에서는 식겁할 수밖에 없는 노릇일 거예요. 친모인 육모 씨가 자신의 이름을 앞세워 투자 사기를 벌였다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었었고 경찰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 결국 행적이 묘연하여 수사가 중지되었다라는 소식이 일파만파 번지게 되었고 이것과 관련하여 대중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지금 나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장윤정 씨의 어머니와 장윤정 씨 스스로는요, 아시겠지만 이미 인연을 끊고 산 지 오래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중들은 대단한 사람이다. 장윤정 씨가 너무 안쓰럽다. 절대 아니다. 숨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피해자들을 만들어 놓고 만약 사망했다? 좋은 것에 갈 수 있겠냐? 호적을 팠으면 좋겠다. 아니면 마지막으로 도와주던가. 벌만큼 벌었는데 천륜을 어떻게 하겠냐? 끝까지 자식을 피곤하게 만든다. 의견이 생각보다 나뉘어요. 어떤 분들은 제 영상에도 장윤정 씨가 그래도 친엄마인데 그깟 돈 좀 해줘라 라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문제가 명확해야 하며 자식에게 평생을, 그것도 뭐 한 푼 두 푼이 아니라 엄청난 단위의 수십억에 달하는 돈을 다 탕진한 것과 다를 바 없는데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이미 서로가 서로 간에 법적 다툼까지 있었던 마당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냐? 이제는 딸을 놔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신경 쓰이게 만든다. 엄마라면 자식이 마음 편하게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는 비겁하게 잠적까지 한 건가? 사기치고 잠수 타면 수사를 안 하는구나. 엄마가 생활고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모르쇠 하는 딸도 문제가 있다. 여전히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행적이 묘연하면 더 수사를 파봐야지 중지해? 그럼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이 장윤정 씨의 모친은요, 일명 저렴한 딸을 팔아 돈을 챙겼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사기죄 성립이 될까에 대한 법조계의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3천만 원의 투자 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고 해요.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그 착오에 따른 재산 처분, 손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요. 이번 사건은 사실과 다른 투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장윤정이 실제 투자에 관여하는 것처럼 믿게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투자금을 건넸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투자에 실패했다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투자 계획이 있었지만 사업에 실패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투자 사업을 내세우거나 투자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여 상대방을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유명 연예인과 친하다라고 한 것만으로 처벌되진 않는다고 해요. 친분을 허위로 내세워 상대방의 신뢰를 얻고 그 결과 투자금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 그것이 사기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 측에서는 이 장윤정 씨 어머니가 투자 권유 당시 허위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실제 투자금을 줬는지, 피의자에게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서 죄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장윤정이 투자 권유나 금전수수 과정에 관여하거나 이를 공모했다라는 사정이 없다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번제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장윤정 씨 입장에서는 너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선을 진작에 그어버린 것이죠. 자, 이 두 사람의 갈등은요, 2013년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방송에서 아버지가 쓰러지고 가족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 오히려 빚을 알게 되었다. 10년 동안 번 돈이 사라졌어요. 최소 수십억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친과 남동생이 장윤정 씨를 상대로 재산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 박수홍 씨 사태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회견까지 열었고 각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 장윤정 씨를 흠집내는 사생활 문제를 다수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장윤정 씨의 손을 들어줬고 가족과 절연을 하게 되었죠. 당시 방송에서 장윤정 씨는 돈을 벌면 모두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꿈이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그 과정에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돼서가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이전에도 이미 지인에게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 사건으로 구속 수감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번에 장윤정 씨의 이름을 이용했다라는 의혹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장윤정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미 장윤정 씨 엄마가 한번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티즌들은 장윤정만 불쌍하다, 잠잠하다 했더니 라는 말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장윤정 씨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된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윤정 모친이 안 좋은 선택을 하려는 것 같다라는 내용을 신고받고 이제 집으로 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고 전화통화를 하던 중 이 장윤정 씨 친모가 너무 힘들다.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이 경찰이 신고하게 된 이유가 된 겁니다. 친구가 걱정돼서 신고를 했던 거죠. 그러니 이 당시 때 엄마지만 지겹다. 엄마 목도 지지리도 없다. 이런 말이 쏟아졌고 그 이후에 어떤 말까지 있었냐. 장윤정 씨 엄마 육흥복 씨와 동생 장경영 씨의 근황이 별별 톡쇼라는 프로그램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365일 커튼 쳐놓고 산다. 이웃 주민 입장에선 집에 불이 거의 안 켜져 있더라. 아들의 아내인지 젊은 아기 엄마와 유모차를 끌고 3명이 다니는 걸 몇 번 봤다. 라는 근황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다. 옛날에는 안 좋은 선택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때도 상황이 나빠 보이지 않았다. 심각해 보이지 않았다. 장윤정의 어머니가 불안해 보였던 과거와 달리 안정돼 보였다. 그리고 제작진은 이 집을 찾아가 장윤정 씨 어머니 댁이 맞냐? 라고 물었고 그의 며느리가 안 계시다 라는 대답을 하고 인터폰을 끊었던 것이 마지막 근황 공개였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번 사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겠습니까? 과거 장윤정 씨의 친모는요, 딸과 전쟁을 선포하며 싸움을 끝까지 나는 끌고 갈 것이다. 연예인 괜히 시킨 것 같다. 등등의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 때도 취재진 설득 끝에 인터뷰에 응했던 육기 씨는 내가 아들과 장윤정의 재산을 탕진했다. 정신병자다라고 말이 나오는 것은 돈이 끈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는 소송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 준비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싸움이지만 장윤정이 묻지도 않은 가정사 얘기를 하고 아들과 내가 재산을 탕진했다라고 하여 너무 힘들었다.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걸 예정이다. 이제부터 장윤정 씨와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 소송을 끝까지 해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진행이 됐죠? 아시겠지만 장윤정 씨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친동생 장경현 씨는요, 3억 2천만 원을 갚아라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때 TVN 뉴스에 단독 장윤정 어머니와 남동생의 심경 고백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경영 씨가 장윤정 씨에게 받은 돈은 모두 상환했다. 남은 금액은 장경영 씨가 아닌 어머니의 돈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장경영 씨에게 누나인 장윤정에게 빌린 3억 2천만 원 변제해라. 아니면 연 20% 이자를 지급해라. 소송 비용도 다 당신이 부담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결국 처참한 결과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동생은 예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입을 열면 장윤정 다친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연예정보 매체를 통해 개인 가족의 문제로 본의 아니게 언론에 주목받게 되어 당혹스럽다. 연락이 두절된 가족이 마음고생할까봐 걱정이 된다. 회사 임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지난 1월 아버지와 누나가 연락이 두절되었고 만나지 못하고 있다. 혼자 서울집에서 생활하던 가운데 갑자기 날아온 부모님의 이혼 소장을 받았다. 어머니와 함께 누나를 만나려 했지만 집을 찾아가도 경호원들에게 막혔고 누나가 보낸 마지막 문자에는 변호사와 이야기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장윤정 도경안의 결혼 소식도 기사를 통해 알았다. 많은 비난 속에서 침묵으로 일관한 이유는 입을 열자니 누나가 다칠 것 같고 입을 닫자니 회사가 다칠 것이고 제 말 한마디에 이 모든 게 영향을 받을 것이기에 조금 더 신중하게 인터뷰에 임하게 되었다. 가족의 일은 가족끼리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디 하루빨리 가족끼리 만나 해결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장경영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사업 분야와 규모에 대해 200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 현재 유통, 무역, 문화사업 등 3개 회사의 총괄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연매출 100억 규모의 200여 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수억 원대의 빚이 있음을 알고 엉엉 울었다라는 장윤정 씨의 증언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당시에 쏟아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장윤정 씨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3억 분쟁 소송에서 결국 승소를 하게 되었고 3억 2천만 원 반환 소송에서 결국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조차 친동생이 투자금 명목으로 5억을 빌려갖고 1억 8천만 원만 갚았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장윤정 씨의 친동생 장경영 씨는 과거를 가족끼리 해결하길 원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장윤정 씨의 어머니와 가장 연락이 닿고 가까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장윤정 씨의 친동생 장경영 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장경영 씨에게 확인만 해도 어머니의 생사 여부가 어떤지 알 수 있을 텐데 특이하게도 이 남동생이 과거에 이렇게 많이 입을 열었던 것과는 다르게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라는 모습을 당시 방송에서도 이렇게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얘기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2018년도라 8년 전 방송이긴 하지만 8년 사이에 그 어떤 얘기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본다면 장윤정 씨의 어머니가 사망보다는 도주, 잠적했을 의혹이 더 크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 이유의 바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A씨는 신고 이후 또 다른 피해자가 이미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해 고소를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 6씨의 핸드폰과 카드 사용 등 생활 반응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알고 보니까 이것이 바로 트로트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이었다. 근데 장윤정 씨 측은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모친과 직접 연락을 나눈 바가 절대 없다. 이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10여 년 넘게 연락도 하지 않고 있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없다. 방송에서 언급된 문자와 투자 이야기는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장윤정 씨 측 관계자는 6씨가 이미 여러 차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장윤정에게 접촉을 시도했지만 장윤정이 전혀 응하지 않았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요 오래전부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도 결혼을 앞두고 가족 간의 불화설에 장윤정 씨가 휩싸인 바가 있죠. 당시 힐링 캠프에 출연하여 부모님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을 정리하다가 그렇게 많이 벌어들였던 자신의 전 재산이 사라지고 10억 원가량의 빚이 오히려 생긴 것을 알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장윤정 씨가 잘 나갈 때는요,
제가 알기로 하루 이틀에도 억 단위의 행사비를 벌어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돈을 다 까먹고 오히려 10억 정도 빚을 졌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에 친모였던 육 씨와 장윤정 씨의 동생은 재산을 탕진하지 않았다. 장윤정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상태다라고 반박했지만 장윤정 씨는 결국 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3억 2천만 원을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머니 육 씨는 2018년도 지인에게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사기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 문제로 같은 해 12월 치료를 위해 가석방된 바가 있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야, 정말 충격적이죠. 제가 알기로 장윤정 씨의 친모가 거의 뭐 가난 말기에 가석방을 했고 생활고로 인해 참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라는 기사들도 찾아볼 수가 있었거든요. 자, 이런 걸 보면 왜 이제 와서 또 장윤정 씨의 친모가 이런 사기 행각을 벌였는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사기당한 사람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진짜 심각하다. 반성이 없이 끝까지 저런다니. 가족이라는 이유로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장윤정 씨 힘든 건 알겠는데 도대체 몇 년 동안 이 사태가 이어져 오는 건지 모르겠다.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다. 부모 복이 진짜 중요한 걸 깨닫고 간다. 동생인 아들은 도대체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왜 엄마가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낳아준 부모인데 장윤정이 부양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고요.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윤정 씨가 불쌍하다라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친엄마인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당신이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고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장윤정 씨의 친모의 사망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여기 보면 노홍철이 왜 거기서 나와? 장윤정 친모의 사기극으로 본 가짜 인맥 기만전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스타의 명성은요, 때로 가족에게 가장 달콤한 무기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가수 장윤정 씨의 친모, 육모 씨를 둘러싼 최근의 투자 사기 의혹은 연예인 가족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가짜 인맥 마케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이미 방송인 노홍철과 잘 지내시죠? 오랜 인연으로 맺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부탁 좀 들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윤정이 회사에 말 못할 사연이 있어 조금 늦어지는 거 위에는 아무런 일이 없을 터인데 그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없다. 누구누구님 계좌번호를 꼭 보내주셔야 한다. 이분은 기다린다고 했다. 고맙다. 뭐 이런 말을 해놨을 정도인 겁니다. 충격적이죠. 여기에 박나래 씨 이름까지 함께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소재 불명으로 장윤정 씨의 친모가 생활 반응 확인이 안 돼요. 수사가 중지가 됐는데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재가 불명, 어디에서 뭐 하고 사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이 나와져 있어요. 이미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가 됐는데 생활 반응, 그러니까 장윤정 씨의 친모가 핸드폰을 쓰거나 카드를 사용해서 그 내역이 공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수사가 중지가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정말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아예 육씨라는 명의를 안 써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핸드폰 사용 흔적, 카드 사용 흔적이 안 나올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송을 보신 분 중에 사건 반장, 경찰 쪽으로 빨리 제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건 반장에서는 오히려 너무나 생활 반응이 없다 보니까 이거 장윤정 씨 친모가 혹시 사망한 게 아니냐? 라는 말을 이미 방송에서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이 장윤정 씨의 친모에 대해서는요,
끝까지 딸을 애먹이다가 가는구나. 대포폰과 현찰만 사용해서 안 잡히는 거 아니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절로 숨은 게 아니냐? 아들 집에 은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여기에 이러한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과거 장윤정 씨 친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까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도 천하의 폐륜녀 장윤정 보거라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죠. 해당 글이 육 씨의 이름으로 작성됐지만 실제로 본인이 썼는지에 대한 부분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 때 어떤 글이었냐면, 이 나쁜 땡아, 세상을 그렇게 살지 마라. 방송에 나와 차도 없다고 했다며, 네가 세 차례 뽑아 첫날 사고 낸 걸 본 주민이 있다. 넌 주민들을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싸가지가 없었다. 먼저 인간이 돼야지. 지금까지 아파트 주민에게 한 번이라도 인사한 적이 있느냐? 사람들을 기사만 나면 나를 향해 도박에 미친 땡, 등골에 빨대 꽂은 땡이라고 욕한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다. 나를 미친 땡으로 만들어 병원에 넣고 네가 얻는 게 과연 무엇이냐? 너도 꼭 자식을 낳아 살아보길 바란다. 더도 말고 너랑 똑같은 딸을 낳아 정신병원에 갇히고 중국 사람을 시켜 처리해버렸다라는 말을 꼭 듣길 바란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장윤정 씨 친모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와 더불어서 생각했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죄인이었나 보다. 도경화는 사위라고 참 어색한 이야기지만 본 적도 없으며 정말 부족한 윤정이를 안아주고 보듬어줬다라는 보도를 듣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다. 정말 우리 연우가 내 딸 자식이지만 너무 안아보고 싶다. 연말이 되면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의 시대가 열리는데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윤정이에게 연말은 아주 중요한 기간이다. 행사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을 들었다. 모든 애 불차리고 잘못이다. 못난 애미 때문에 착한 윤정이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 윤정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윤정이에게 연말은 정말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효녀 장윤정 이미지를 잘 만들어달라. 특히 윤정이가 얼마 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억을 기부한 것을 되도록 크게 다뤄주길 바란다. 특히 윤정이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 줄 모른다. 우리 윤정이가 세계 최고의 트로트 가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장윤정 씨의 소속사는요, 기사를 통해 어머니의 뜻을 잘 전달받았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부분은 소속사 측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장윤정과 어머니의 일은 개인적인 일이 아닌가, 이런 방식으로 언론을 통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장윤정 씨의 친모인 육 씨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름이 언급된 또 다른 사람, 박나래 씨에 대한 최근 소식도 많은 분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1차 조사에서는 안 끝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2차 조사, 심지어 3차 조사도 이렇게 이어질 정도로 이번 사건이 굉장히 쉽지 않구나, 이런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한 매체를 통해 5월 중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특수상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하여 3차 조사를 밝힌다라는 얘기가 매체를 통해 공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씨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기사들을 보면 주사 이모 대리 처방 의혹에 경찰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왔다라는 기사도 올라온 바 있습니다. 결국에는 1차 조사 때는 아마 전 매니저들과의 사건이었을 것 같고 2차 조사와 3차 조사는 박나래 씨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의료법 위반, 특히 주사 이모의 대리 처방 의혹 등 가장 중요한 범법죄에 해당하는 부분과의 조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예상이 좀 됩니다. 특히 수사 막바지 단계라는 걸 보면 결국 이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이제 검찰로 사건이 송부가 되겠죠? 그럼 이제 법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판결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박나래 씨가 3차 조사까지 받게 된 것을 보면 아마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증빙도 함께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측 함께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샤이니 키는요, 그 논란 6개월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탈색도 했고요, 피어싱도 하는 파격 변신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최근 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앨범 스케줄 영상이 공개가 된 건데요. 지난 논란 이후 공식 석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 6개월 만입니다. 스스로 이런 일과 멀리할 수 있다라고